네,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담당하고 계시는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이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미 맞습니다. 투자자들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뭐 그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네. 심리니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거는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좀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매도가 있었던 시점에서도 뭐 변동성이 그 전보다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본연의 기업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었기 네. 때문에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예상했던 것처럼 대처 잔고가 크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고평가됐다고 보는 또는 조금 요새 호재가 드물었던 그런 기업 위주로는 또 굉장히 또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심리의 영향이 좀 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수급의 영향이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과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저희가 시간을 좀 이제 길게 잡고 주가의 흐름들을 지켜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 본연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개인들이 이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부분인데 네. 좀 참여가 늘었다거나 뭐 또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확실히 네. 그 시장의 유동성들이 많이 풀리고 있죠. 네. 뭐 금리 자체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건 이제 돈을 투자할 투자처를 찾는다는 네. 부분들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뭐 주식 시장에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뭐 2배, 뭐 혹은 뭐 15%, 뭐 10% 돼야지 겨우 이제 진입하시면서 투자를 네. 하셨겠지만 이제는 조금만 뭔가 이익을 낼 수 있을 틈이 생기면 뭐 언제든지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는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 또한 과열에 대한 부분들, 버블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들이 있지만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네. 저희는 기대하고 보시기에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이 부분에 좀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것 같아요. 수치상의 실적으로 보면요. 1분 실적도 네. 잘 나왔고요. 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네. 영향이 과거의 미국의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랑은 좀 성격이 다르게 아, 예. 수요에만 있었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공급과 동시에 나타났었던 충격이었었고요.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경제 충격 당시에는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됐다가 이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차가 걸렸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속에서 나타났었던 다양한 어떤 경쟁 심화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공급까지도 같이 이제 충격을 받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미국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와는 다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었던 이벤트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공급의 제한이라든가 수요의 위축이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좀 비교적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질문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공급 차질이 이 코비드 19 때문에 또 같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수요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빨랐다. 그런 예.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품 업체들의 실적을 좋게 만드는 데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와 수요 공급을 비교하니까 굉장히 이게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요새 보복 소비다, 펜트업 소비다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4월 모두 다 이제 미국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만의 또 특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네.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코비드 19에 대한 충격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파급 효과 때문에 그렇게까지 갔냐면 네. 특히 이제 미국계 브랜드나 유럽계 브랜드는 이런 코로나 19의 어떤 그 빠른 확산세와 뭐 경제 중단 이런 효과들 때문에 많은 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미국계 브랜드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GM이나 포드 네. 혹은 유럽의 뭐 폭스바겐을 제외한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이 코비드 19 영향 하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작년에 경험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신차 출시라든가 아니면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후퇴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국계 브랜드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계 브랜드들, 그리고 뭐 일본의 도요타 정도 되는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코비드 19의 영향에서 조금 이제 적게 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차에 대한 전략들 혹은 미래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지향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좋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와 네, 관련된 네. 부분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현상들은 뭐 비단 현대기아차만 네, 피해갈 수 문제는 없는 아니죠. 그런 그렇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공급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현대기아차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 거래선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확보가 돼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계 브랜드처럼 특정 자국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브랜드들의 경우는 그 해당 업체들의 공급 차질이 생겼을 때 큰 차질을 받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처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네.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나타나게 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들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금 더 유연한. 네,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렇지만 또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이 타격은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울산도 일부 다시 네. 닫았고 뭐 심지어 저희 음. 엊그제도 리포트했습니다마는 이제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기능 빼면 좀 빨리 주겠다, 조금 네. 깎아주겠다, 마이너스 옵션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물론 타 회사보다는 유연하다고 하지만 타격은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물량 측면에서는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앞서 제가 이제 수요 공급 말씀드렸을 때 내용하고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수요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최대 실적을 낼 수 내고 있는 만큼 시장 수요는 빠르게 과거 2019년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 국면에서 공급 차질 없이 공급에 문제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마이너스 옵션 말씀 잘 주셨는데요. 반대로 저희들이 모르는 가격 인상의 효과들도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서 기업이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쪽으로 제품들이라든지 혹은 세그먼트들이 네. 포지셔닝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옵션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에 같은 반도체를 넣더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나 혹은 옵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껴서 판매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의 신차들이 엄청난 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가 차량들 혹은 옵션이 많이 채용된 차량들 나름 이제 그 안에서도 고급 트림에 해당되는 차량들 우선적으로 소비를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네. 그 물론 작년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이 맞습니다. 올랐던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1분기부터 쭉 된 이런 호실적의 주가는 왜 이럴까? 아무래도 같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의 네.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네. 부정적인 이슈가 지금 주가 센티먼트 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까지 실적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네. 너무나 잘 냈습니다만 2분기 때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모두가 네. 다 쉽게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인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4월 달에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잘 대변해주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월부터는 아까도 이제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일부 나타났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5월 정도까지도 4월에 유사한 정도 수준 혹은 4월보다 조금 더 악조건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는 5월 위기설 나올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5월 달에 상당히 좀 팽배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월 달에 판매 데이터는 저희가 예상했던 걸 뛰어넘는 수준이 나왔거든요. 이게 비단 작년의 기저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적인 레벨만 보시더라도 현대차나 기아가 연초에 언급했었던 판매 목표에 충분히 부합할 정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5월 달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나름 저는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기아는 사실 1분기는 추정치보다 조금 낮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체 해로 보면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네. 있고 그 근거는 뭘까요? 일단은 그 1분기 때에 핑계거리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네, 이게 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부정 요인 때문에 나타난 기대 이하의 실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저희가 뭐 의견을 꺾던가 안 그러면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됐을 텐데 잠시 약간 그 공급의 차질이 일부 조금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노조 간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공장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일부 차종들에 대한 라인들이 일부 좀 끊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네. 국내 시장인데 이 국내 시장의 공급량을 일부 조금 위축시킨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기아차에 영향을 좀 크게 줬었던 걸로 네.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3월달, 4월달 접어들면서는 뭐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의 정상화, 그다음에 믹스 개선의 지속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우려들이 좀 완화되는 국면을 저희들이 놓고 2분기 이후에 실적을 내다봤을 땐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를 뺀 거는 어찌 보면 모빌리티로 변신. 우리 이제 차업체가 아니다. 이런 걸 표방한 네.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브랜드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상당히 좀 정성적인 영역이기 네. 때문에 저희는 뭐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보고서 제목으로도 이런 네. 말을 썼습니다. 모터스를 빼고 모터를 넣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아 모터스 차를 빼고 전동화로 나아가기 위한 모터를 집어넣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가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네. 비즈니스 모델들의 고민들이 상당히 네.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얼마 전 GM의 CES 2021에서 발표했었던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그렇죠. 하는 상용차 기반의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 언급하고 있는 전력 거래 사업이라든지 기존에는 차량을 싸게 만들고 많이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판매만 하면 끝 이런 사업 모델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가 이런 전략적인 변화를 브랜드를 바꾸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사실 그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뭐 미국 시장이나 조금 브랜드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네. 고급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고급화 됐는데도 어떤 그 좀 프리미엄 전략 이런 것들이 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좀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경험적으로는 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신차가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테고요.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 이제 런칭을 하고 이제 모델이 이제 세 번째로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 제네시스라고 명칭지었었던 G80이라는 차량이 이제 초기 모델을 지나서 지난 두 번째 세대의 모델이 나오고 최근에 새로운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제 두 주
얼굴에 헤드램프를 달고 있는 네. 이 디자인은 이제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이제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가 상당히 좀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 제네시스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나름 이제 그 세그먼트 안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획득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내랑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싼 차 팔아야 이제 매출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아직까지도 현차와 그 기아는 뭐 포르테라든지 조금 이제 소형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차는 미국에서 그런 차로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시장 점유율 숫자적인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내고 있는 팰리세이드라고 네네. 하는 대형 SUV와 미국 전용으로 기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지금 이미 나온 지 뭐 3년이 넘었는데도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을 만큼 판매 데이터들이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연식이 한 2년, 3년 차 정도 되면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아무래도 새 차, 새로운 디자인을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의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좀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엎어지면서 뭐 GV80이라든지 이제 G80이라든지 이제 추후에 이제 GV70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보는 게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듯이 지난 이제 4월달에 미국 판매 데이터도 현대기아 모두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아반떼, 그러니까 네. 현지명은 엘란트라입니다. 엘란트라나 소나타 같은 이제 중형 세단 중심의 판매 믹스가 이런 대형 SUV나 혹은 고급차 중심으로 좀 이제 빠르게 이제 포션을 바꿔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실적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듯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의미 있게 저희들이 손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차량 반도체 올해는 이 경쟁력을 가르는 게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 수급을 잘 조절하느냐 뭐 이런 것 네.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차량 반도체 생산에서 지금 당장 무슨 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전망이. 네. 연초만 해도 뭐 4월, 5월 하다가 이제는 네, 3분기, 맞습니다. 뭐 연말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좀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낙관론이 대세였습니다. 네. 과거 저희가 10월 달부터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급 이슈들에 대해서 물으면 작년 10월 달부터 좀 차질이 차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피드백들을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공급 업체들과 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 뭐 추가적인 공급을 대응하는 데까지 대략 한 7개월 정도, 6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더라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를 끝으로 공급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1분기를 보시면 뭐 정전 사고라든지 혹은 뭐 화재 사고와 같이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업체의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차질을 빚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높아지게 됐고요. 실제 뭐 르네사스의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대한 판매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 많이. 하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GM까지도 일부 뭐 2분기 때나 3분기 초입까지의 공급 차질은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3분기 말 이후 4분기 때까지 추가적인 대응을 하면서 연간 목표했었던 판매 볼륨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피드백들을 주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불안함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뭐 모비스 경우 영업이익 한 4,900억 이렇게 나왔는데 뭐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은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던데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일단은 저희가 뭐 아까 은연중에 수요와 공급, 네네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제한된 어떤 자원을 가지고서 그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는 걸 통해 어떻게 보면 물량의 성장을 일정 부분 만회해 주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확정된 가격, 납품 가격을 기반으로 물량, 즉 이제 가동률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일반적으로는 정의가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 인상되는 국면 혹은 뭐 믹스가 개선되는 국면, 좋은 비싼 차량들이 많이 팔리는 국면에서 부품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뭐 그나마 AS라고 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실망스럽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만 네. 다른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마 2분기나 3분기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네. 모비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차량용 EGMP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있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플랫폼. 기반한 매출 증가가 빠르면 2분기 때부터 제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오닉 5 또한 최근에 뭐 모터 수급 그쵸. 이슈 때문에 공급 차질을 좀 빚고 있는 터라 이 증가 시점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좀 이연된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당장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진 부분들 때문에 모비스에 대한 톤들이 최근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라든지 모터의 수급 차질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를 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 오히려 뭐 매수나 혹은 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들도 또 반대로 역으로 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도는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죠? 만도요? 네. 만도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평균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추정치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800억 원 중반대에서 네. 쭉 떨어져서 이제 600억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이것을 상회하는 700억 정도의 실적을 내서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평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뒤늦게 네. 주가상 반영하고 있는 게 반영을 하고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주가 또한 이 800억 중반대 컨센서스에서 낮아지는 동안 좀 많이 좀 주가도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는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현대기아차가 사실 정의선 회장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변신을 하는 거를 저희 기자들도 느낍니다. 뭐 차 어떤 뭐 신차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 기타 등등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어떤 점 부족하다, 또 어떤 점은 좀 이건 유의미한 리더십이다 뭐 평가하신다면? 부족한 부분들은요. 그 조금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바라보기에는 미래에 대한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좋은 점수들을 많이 받고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의 시각에 조금 저희가 매몰돼서 본다면 뭐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어떠한 전략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산업군들이나 기업들로부터 많은 견제들을 받았기 때문에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그 과거의 어떤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에서는 좀 터부시됐었던 경향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테슬라를 기점으로 시장에 좀 진취적인 전략들을 갖고 어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본시장에서 잘 활용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저성장 경쟁 심화 그 기업 가치로서는 좀 할인을 받을 만한 사업군들의 좀 있었던 구간들이 최근에 좀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쾌하고 설득 가능하도록 시장에서 좀 언급해 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이 현대차 그룹이 변화를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게도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구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변화에 인색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국내 이런 자동차 산업에 좀 변화의 바람들을 몰고 왔다라는 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 조금 더 선택하고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로 좀 설득력 있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느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어쨌든 정의선 회장도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네. 어떤 부분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네.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라든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통해서 네. 좀 형성돼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크게는 한 3개 정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원래의 지금 현재 형태대로 그냥 간다라고 보는 간다. 시각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순환 출자 고리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3사 분할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 하나 출범을 하는 게 또 한때에는 좀 의미 있게 네. 평가됐었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번 지배구조 개편 당시 때 실패했었던 안에서 그렇죠. 일부 좀 변형된 형태로 가지 않을 것인가. 2018년에 실패했던. 네, 그 안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이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각들하고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바라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당사자랑의 시각이 사실 저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이 예상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내가 어떻게 전략을 취했을 때 나의 자산 가치의 극대화를 이루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안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회사의 영속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훼손이 적으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구조를 완성시킬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한전 부지 문제 네. 항상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돈 때문에 이제 미래 투자할 게 없다. 이제 네. 사실 뭐 일부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층고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서울시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다고 하고 네. 그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진행은 계속 그러니까 낮추겠다는 거죠 현대는 지금. 네, 한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죠? 기본적인 기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 어쨌든 부지를 매입한 거에 대한 건 되돌릴 수가 없으니 없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전략을 계속해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일단은 회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방향 속에서 가능한 선에 어떤 뭔가 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GBC 건설이 네. 잘 마무리가 된다면 90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문수 연구위원님과 그 1분기 자동차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방향 그리고 현대기아차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